watch you stare. I would watch you stare. Oh, but there's no one there. We can't figure this out. Put your feet down. And know that, know there was a time when we never let go, never let go. Ooh, we never let go. We can figure this out. Put your feet down. 나서 5분. When I'm with you, I am able to keep pushing my limits and all the drive that I have while I'm going the distance. I didn't know what I had till I knew I was missing and everything that I dread while I build a resistance with you. Catch me when I fall, and I'll keep you off the ground. You're gonna wish you'd stay. I could look at you for days. Time was well spent, that's when I knew that I need to spend my life here with you. Then I can show you who I am because I'm not the same. I'm better with you. I'm better with you. I'm better with you. Catch me when I fall, and I'll keep you off the ground. That's when I am, but I need to
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You said I was the only one. No one likes being lied to.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 Now I wa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 I can't focus, I can't forget. I've been thinking too much lately.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ve been stuck on your memory, but it's not like I need it. And we may have some history, but we don't have to repeat it. You made this PT 하려면 mess 여기 and left 이거 me 부탁해도 with 돼요? the pieces. PT야? Now I'm go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 와서 가져가잖아, 부장님. I can't focus, I can't forget. I've been thinking too much lately.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사람 ING 덕이 PC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 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의 대중화를 꿈꾸면서 시인 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시에 대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시를 통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로또 맞으신 겁니다. 네, 시를 알게 되면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갖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세상이 그래서- 좀 달라 보이네요. 네, 세상이 좀 달라 보이죠? 네, 시를 통해서 보면 세상이 참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제가 모신 선생님은요, 그 정진홍 시인님이십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인사, 예, 예. 소개해 주시면 돼요. 저는 갑자기 또 하려니까 그런데 한 10년 전 시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는 잘 안 하고 제가 한 10년째 시를 쓰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이제 뭐 한두 편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편이고, 시인이 시를 안 쓰면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 약간 그 삶의 시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평생학습관에서 노원이나 어떤 마포 쪽에서 제가 학습관에서 시가 왜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죠? 다 가르치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좀 많이 향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여간 뭐 시라는 게 뭐 문법을 우리가 영문법을 알듯이 시의 문법을 좀 알면 영작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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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저쪽 보세요. 소리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여러분, 소리가 어떻습니까? 네. 좋으십니까? 혹시 제 거는 5번이고요. 우리 선생님 거는 지금 4번인데요. 선생님 4번이 안 좋으시면 4번이 소리가 좀 안 좋다고 하시고, 5번이 안 좋으면 5번이 안 좋다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좋대요. 리어제스님이 좋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예, 지금 평생학습관과
또 여러 곳에서 선생님께서 시를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 시를 그냥 강의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요, 사람들에게 시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편이라도 본인이 쓴 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시를 통해서 힐링하는 것도 선생님이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희 사람 ING도 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멀리 들리는 것 같다고요? 예, 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 같다고. 아, 예. 저희 지금 그 정 엔지니어님께서 열심히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네. 좀 멀리 들리는 것 같은 건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좀 나눌게요. 네. 잠시만요. 네. 우리 지금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은요. 이효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김기용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리얼진스님 3등이시네요. 네, 네.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신준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시콜 역시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또 들어오신 선생님이 S수기님. 네, S수기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 함께 할 건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적인 순간 1회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시 우리가 뭐 시시하다 할 때도 이제 한자를 써가지고 좀 우리말인데 시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시가 필요한 시간. 근데 그것을 시시콜콜한 얘기,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을 이제 시의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 깊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사랑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배경이 정지하는 느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시적인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 시시가 아마 시적인 순간으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잠깐 내가 뭘 할 때 멈추는 순간? 네.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시. 예. 그리고 때라고 생각해서 예. 시시. 그럼 콜콜은 뭡니까, 선생님? 콜콜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눈다 했잖아요. 아주 이제 자잘한 약간 이야기를. 자잘한 이야기도 우리 나눌 때 네. 시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렇게 시라는 것도 어떤 품격을 갖춰가지고 어떤 시를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 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서민들이 나누는 모든 것들이 아마 시의 대상이 되면 그런 것들이 될 때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모든 게 그럼 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모든 순간이. 예.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군요. 네. 갑자기 멈췄습니다. 네. 잠깐만. 네. 이런 안타까운 순간이 생겼는데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도 선생님 다 들리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을 여는 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예.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것도 자꾸 이렇게. 네, 저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네. 이제 되네요. 우리 정 대표, 정 엔지니어님 네. 출연하셨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방송 다 저희 회원님들이셔가지고 네, 정 대표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나오면 엄청 좋아해요. 네. 잠깐 출연. 네. 맞습니다. 잠깐 출연. PT. 제 마이크는 잘 들리는데 정준호 선생님 마이크가 약간 멀리 둘 다 괜찮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가십시오. 좀 올리면 괜찮을까요? 네.
시시콜콜한 이야기. 네, 됐습니다. 오늘의 시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시 우리 선생님 먼저 소개하고 읽을까요? 아니면 먼저 시를 읽고 할까요, 선생님? 시를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읽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음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를 읽을 건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시는요, 그 천냥이 시인의 오래된 나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 첫 번째 문구부터 저한테 되게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제가 이거 잘 낭독해야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제가 하겠습니다. 오래된 나무, 천냥이.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 어떤 것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턱을 괴고 있다. 몸속에 숨긴 얼음 세포들. 나무는 대체로 정신적이다. 고고하고 고고한 것. 아버지가 저랬을 것이다. 오래된 나무는 모두 무우수 같다. 아버지는 가고 나는 벌써 귀가 순해졌다. 바람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낭독을 너무 잘하신. 제가 너무 잘하면 조금 스킬이 보이면 또 듣기가 싫어요. 제가 너무 잘합니까? 아니.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자연스럽게 어느 하지. 정도 뭐 성우나 아니면 뭐 시 낭송가처럼 이렇게 읽으면 시가 좀 저는 반감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단 말씀이시죠? 아마추어가 아마추어 냄새가. 아마추어 냄새가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는 것도 좋고, 저도 이렇게 낭송이라고 저는 강의 중에 옛날에는 낭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분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때요?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 어떤 것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읽어드린다고 있다. 이렇게 읽어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읽어드린다고. 근데 조금 약간 정확하게 읽어드리려고 제 느낌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과장되게 넣으면 안 좋아요. 이 신앙성이 그게 폐해예요. 보면. 근데 이제 천냥이 시인은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42년생이니까 거의 이제 80세 다 돼가지고 분인데 할머니처럼 느껴지는데 1990년도를 대표하는 대표 시인이에요. 이분이. 90년도를 대표하는. 그리고 인간의 삶과 자연에 대한 삶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65년도에 박두진 시인의 전설 같은 박두진 시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화여대 다니면서 등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인을 알아보고 등단을 시키는 거죠. 시인은 알아본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요? 시를 내니까 박두진 이제 교수였으니까 해가지고 냈는데 어떻게 시인이 됐는데 이분이 그 인생이 약간 굴절이 엄청 많아요. 뭐 첫사랑 실패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건 인터넷에 이렇게 뒤지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보시면 되고 50세 때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등단을 했는데 50세 때 첫 시집이 나와요. 50세 때? 네, 늦게. 전 아직 늦지 않았네요. 네. 1984년. 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시집이 나오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고 시집이 신이 우리에게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 시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시인이고 시를 좀 약간 살펴보면 시인은 선생님들이 그 해석이나 해석의 주관적인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이 분석하듯이 막 어떤 입시에 나오듯이 하면 이건 진짜 꽝돼요, 꽝. 꽝이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대로 읽는다는 거죠? 예, 한 년이라도 발음이 이상한데. 한 년, 두 년이 아니라 한 년? 두 년, 어떤 부분에서 한 줄이라도 그게 나의 삶과 나의 과거의 어떤 것과 이렇게 전맥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 제일 중요하지. 이거는 완전 이건 뭐 은유고 지규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은유, 뭐 비유 뭐 이런 것들. 네,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기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순간이 딱 와요. 그때는 시의 문법을 배워야겠다. 이걸로는 안 된다. 네, 한계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만 하다가는 조금 지나면 바닥이 드러나는군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는 자기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 시는 내가 네.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네. 읽는다. 그리고 다 몽땅 이해하려고 하고 몽땅 이걸 100% 이걸 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입시의 피해예요. 입시. 아, 우리가 너무 국어 공부. 입시 위주의 네. 혹은 이 주입식 교육의 예, 주입식 그런 피해죠, 폐해고 그러니까. 예. 생각하지 않는, 예.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는 예. 그런 식으로 시를 예. 읽지 말아라. 예. 대하면 안 돼. 예. 그렇게 시를 대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시가 좋은 시들이 네. 좋은 시들이 우리 많이 있는데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올라가면 망해요. 왜요? 교과서 올라가서 분석을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아, 나는 정말- 입시를 통해 가지고 교과서에 올라가는 시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 좋아하는데. 예, 예. 그때 어떤 시인들은 자기가 교과서에 올리는 걸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아, 그냥 일부러 예, 나 일부러. 교과서에 예. 올리지 말아달라고. 예. 그러면 내 시가 오히려 죽은 것처럼 분해되는 느껴지는구나. 거죠, 뭐. 해부되는 아, 거죠, 그치. 해부. 자기가 의도했던 부분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사람들이 경우가 예. 원하는 대로 네. 분해시켜가지고. 근데 그 입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거 어. 짧은 이 시도 어떻게든 짧은 시가 딱 있으면 네. 분해돼가지고 엄청난 그 평론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구나. 그 자기 시를 입시에 나온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다 틀린대요. 시인들이요? 네. 아, 그러면 선생님도 만약에 시 그거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그 돈도 얼마 안 줘요, 근데. 아, 돈도 안 주고? 그다음에 좀 이제 보면 이제 오래된 나무가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소나무를 상징하는데 아버지를 상징하거든요. 아버지. 서양의 오래된 시인의 나무. 아버지. 그러니까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고. 근데 그 소나무를 보고 느낀 이제 이 시를 쓰던 때가 언제냐면 60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가고 나는 벌써 순해졌다는 63세 때 이 시를 쓴 거거든요. 아, 멋지다. 이순에 도달해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순에 도달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중반을 넘어서고 이제 황혼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턱에 있는 예, 그런 천냥이 시인이 예, 그때 아버지를 여의고 예. 이 시를 썼다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소나무를 아. 보니까 보니까 우리 소나무 보면 1년에 잠깐 살펴보면 이제 약간 분석이 들어간데 그건 분석 아니에요. 제가 여지껏 계속 읽어가지고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분석이 돼버려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갑자기 입시 네. 선생님 되신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소나무들이 우리 소나무 보면 막 어떤 거 삐뚤삐뚤 막 서 있잖아요. 그걸 묘사한 거예요. 1년은. 이렇게 턱을 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됐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시적인 문법을 써보면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의인법.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소나무가. 소나무가 지금 사람처럼 네. 청자처럼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시를 언제 썼냐면 겨울에 쓴 거예요. 이연에 보면 몸속에 숨긴 얼음세포들. 아, 몸속에 숨긴 얼음세포들. 네. 겨울에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본데 네. 그리고 소나무를 보고 느끼는 게 이제 정신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신적이다. 아, 나무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나무가 오래된 나무를 보면 우리 어떤 숭고함을 느끼잖아요. 맞아. 그런 너무 느낌. 거대해. 그런데 그 숭고함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느끼는 네, 거예요. 나보다 크고 어. 나보다 이렇게 웅장하면은 네. 거기 앞에서 네. 뭔가 느껴지죠. 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주술할 때 많이 나무에 빌잖아요. 성황당 같은데 우리는 네, 많이 발달돼 나무잖아요. 있잖아요. 왜냐면 나무에 그런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예. 아바타에서도 나무랑 예, 연결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나무적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운율을 좀 살려가지고 한 게 이제 한자로 살렸는데 너무 지금의 라임이 맞는 거예요. 아, 고고하고 고고화. 그러니까 소나무가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그죠? 높고 계속 높아가지고 높아만 가고 고고 뒷부분의 고고는 뭐예요? 견고하다거든요. 딱딱하죠. 소나무가. 아, 네네. 높아만 가고 딱딱한 그 소나무처럼 아버지도 저랬을 것이다. 아버지도 저랬을 비유를 것이다. 비유를 한 거예요. 소나무를 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고고하고 생각한 높고 거예요. 고고하고 네. 그러니까 이 고자가 높을 거랑 하나는 딱딱할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높고 딱딱한 것이 보니까 아버지가 저랬을 것이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표현한 게 오래된 나무는 모두 무수 같다. 이렇게 나와요. 무수 저도 몰랐어요. 무수가 뭔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무수. 수고롭잖아요. 네. 걱정 없는 나무예요. 걱정 없는 나무. 네. 보리수 나무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이제 열반한 나무를 무수나무로 해요. 걱정 없는 나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는 어. 모두 열반한 나무처럼 그렇게 해탈한 거네. 그렇죠. 완전히 오래된 나무는 다 해탈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래된 나무 예전 대학교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용문사에 가면 그 500년 된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근데 가을에 갔었는데 그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 용문사? 제가 20대 초반에 그걸 봤는데도 너무 은행나무가 5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530년 됐는데 계속 500년 됐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좀 530년대도 500년이죠. 네. 한 590년까지는 막 500년이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는 오래된 나무 막 넘어가요. 막. 근데 그것은 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처럼 느낌이 드는데 그것처럼 아버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네 아버지가 이분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의 한 세대 이분이 우리 어머니 세대니까 그 전에 아버지 세대죠.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엄청 더 고생했잖아요. 1942년생이니까 더 고생했죠. 네, 그죠. 일제 시대를 또 경험하시고 6.25를 경험하신 엄청 고생하신 아버지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아버지는 가고 나는 벌써 귀가 순해졌다. 근데 이순의 나이에 보니까 귀가 순해진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같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음에 따라 아버지의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어떤 뭐 듣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바람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이죠.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죠. 예. 나 지금 눈물 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갔는데 난 벌써 귀가 순해진 거예요. 이런 말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공감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이 시를 지금 공감해 버린 거예요. 이 시가 그런 능력이 있죠. 나한테 확 내 몸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귀가 순해지면 나 늙은 건 나 아직 안 순해요. 근데 난 아직 안 순한데 우리 그 천냥의 시인이 딱 말하니까 이게 와닿아요.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지금 와닿습니다. 선생님들 지리산에 죽어있는 고목나무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천 대공원에 마니골에도 이제 500년 된 은행나무가 계속 500년 된 것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520년, 550년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그렇죠. 나무들이 어쩌면 아버지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 근데 우리 시에서는 현대 시에서는 아버지 표현을 별로 안 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현대에 와가지고 현대에 와가지고 소외시하는 것처럼 아버지 표현을 잘 안 해요. 시에서. 근데 어머니 표현은 엄청 많아요. 어머니는 뭐 김용택 시인도 어머니가 귀엽다 그러고 뭐 다 어머니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냥. 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죄송해요. 너무 크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웃었네요. 근데 아버지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약간 되게 딱딱하고 고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고고한 거를 표현해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헌신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지고 그걸 어머니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아버지를 표현할 때는 딱딱한다든지 아버지랑 내가 느낀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살갑게 했던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시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말고 저도 제가 이 시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아버지에 대한 시가 이거 말고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봤던 시가 노동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조건 보면은 따뜻하거나 사랑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노동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전에 소설에서도 이제 가시곡인가 그쪽에서 이제 아버지를 다룬 거고 거의 독보적으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버지에 관련된 것들은. 어머니의 어떤 차고 넘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들이 저는 이제 막 주장은 한데 어머니들이 우리 근대사 현대사 다 이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들은 한량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독립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막 그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고 요즘 이제 거리두기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어머니들은 거리 밀착을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은 거리 밀착을 저희가 돌아보면 어머니들은 다 자식한테 거리 밀착을 해요. 왜 그러면
밀착된 자녀를 자기 뱃속에 밀착이 아니라고 뚫어가지고 나온 애기 때문에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런 어머니 거리 몸속에서 밀착이고, 완전 예. 나온 애기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엄마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한마디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게 이제 고고하고 그런 느낌을 경고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버지 한마디가. 저는 사실 그 선생님의 아버지랑 되게 친했거든요. 전 되게 친했는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들 그리고 제 옆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되게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기억하면 너무나도 좋은 분인데 사실 이렇게 딱딱하고 고고하신 분 아니에요. 되게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약간 자상하고 되게 고우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유전자전이라. 근데 아버님은 이런 우리 식으로, 가족한테는 타인한테는 이렇게 좀 거리 밀착형이었고 저희 가족들한테는 거리두기를 하셨어요. 거리두기 이제. 하셨어요? 근데 아, 그게 저 몰랐어요. 그러게 이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어쩌면 그게 우리네 아버지들이 다 사랑을 품고 있고 어떤 다 다정다감을 품고 있고 근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을 다 품고 있고 거리두기를 했을 뿐이지 돌아가실 때는 다 품고 가시잖아요. 맞아요. 좋은지 네. 나쁜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네.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남녀 역할이 네.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버지는 그렇게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10명에 1명 정도 있긴 있어요. 또 현대를 사는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남자들이 있긴 있는데 10명에 한 명 정도.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문구가 저는 또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예. 바람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다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다짐이죠. 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아버지, 딱딱하고 고고한 아버지처럼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래된 나무를 생각하면서. 오래된 나무가 해탈했듯이, 그리고 오래된 나무가 지금은 내 곁에 없지만 내가 그것처럼 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 제가 읽고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전 되게 주관적이라 느낌으로 시를 봤거든요. 근데 시가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차산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다 소나무를 거기가 이제 바위산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집들이 좀 언덕에 집이 이렇게 밀착해서 집이 지어져 있어요. 언덕에 올라가는 길에. 근데 그 언덕길 사이로 들어가는 샛길 같이 돼 있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쭉 올라가면은 소나무들이 엄청 서 있어요. 그 소나무들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그 웅장함이라든지 그 자태. 그러니까 소나무는 저는 몰랐는데 나무는 그냥 크다고 느껴졌는데 소나무는 하나하나 자기만의 자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뻗어나간 소나무도 있고 이쪽으로 뻗어나간 소나무도 있는데 다 같이 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한 폭의 그림 안에 이 소나무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손을 뻗은 것처럼 손을 다 이렇게 열려서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닫혀있는 소나무 없고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다 몸을 열고 있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선생님이 주신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는데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턱을 개는 것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소나무는 보통 나무들은 이렇게 쭉 뻗으면서 가지들이 이렇게 뻗거든요. 근데 소나무는 이렇게 가다가 휘어요. 자기도 모르게 휘는 나무도 있고 어떤 소나무는 또 쭉 곱게 가는 소나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하는 소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약간 괴어있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본 거지. 시인이 이거를 포착한 거죠. 이 자태를. 그래서 너무 제가 잘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네네.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래된 나무 천냥희.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 어떤 것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턱을 괴고 있다. 몸속에 숨긴 얼음세포들.
나무는 대체로 정신적이다. 고고하고 고고한 것 아버지가 저랬을 것이다. 오래된 나무는 모두 무수 같다. 아버지는 가고 나는 벌써 귀가 순해졌다. 바람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오, 선생님 잘 읽으시는 너무 잘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는군요. 네. 아, 네. 인간과 자연에 대해 노래한 천냥의 시인.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봐야 되는 시는요. 두 번째 시. 선생님, 두 번째 시는 뭡니까? 저녁이라는 시간이요. 저녁이요. 제가 사실 그림을 먼저 했어요. 네, 저녁이. 이분은 더 옛날 분이시네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1905년생이신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어떤 시의 거요? 3요소 제일 중요하니까. 아, 그것만. 시의 3요소요? 시의 3요소, 여러분 시의 3요소 아십니까? 신중기님은 아실 텐데. 제가 시의 3요소. 시의 3요소는요, 주제, 운율, 심상입니다. 네. 시에는 주제가 항상 있어요. 그걸 보고서는 시인들이 하거든요. 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시는 이렇게 왁구가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 문단씩 하는 것도 있고 운율이 1년, 2년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후렴구도 있고 하면서 약간 음악같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걸 운율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상,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신도 담겨 있고 그 영혼, 혼도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심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아요. 아, 네네.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해도 뭐 이것도 이 검색해도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요즘은 검색은 너무 정보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네. 잡기가 힘들어요. 개념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우리가 시를 배울 때 다른 장르와 완전히 저희도 제가 이제 가르칠 때도 시가 완전히 다른 거를 다른 장르와 소설, 뭐 에세이, 산문, 뭐 여러 가지 장르와 다른 게 어떤 거냐는 알아야지 시 배우는 어떤 그 정체성을 알거든요. 시의 정체성이 뭐냐면 주제, 운율, 이미지. 아까 심상이라고 얘기했죠. 그거 심상을 이제 마음의 상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한 거고, 그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문학적 용어는 이미지라고 이미지. 우리 용어화 됐기 때문에 네. 달리 번역을 할 때 그냥 이미지, 심상 똑같이 왔다 갔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의 개념은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는 이미지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시에서 중요한 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고, 근데 운율은 다 아시잖아요. 운율은 옛날에 소울 신화이라면 산에 꽃이 피네, 산이와 같은 시 보면 운율이 딱딱딱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올해 이제 현대 시에 와가지고는 운율이 싹 없어졌어요. 아, 겉으로 우리 시조나 이런 데는 운율이 딱딱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노래 같은 것도 이제 여기 나오시는 노래 같은 것도 동요나 이런 데는 운율이 딱딱딱 맞거든요. 네. 근데 네. 현대시 와가지고 산문시 없어졌어요. 형태를 네, 가지고 네. 다 깨져버렸어요. 아, 근데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쵸. 그 시는 시라고 그러니까 보여져요. 네. 운율을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내재율과 외재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재율과 네, 네. 외재율이 네, 네, 있어요. 네.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산에 꽃이 피네 이런 거는 외재율이 딱 보면 시구나, 이건 시의 리듬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현대시는 산문적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네. 속에 그 뜻이나 의무로 품는 뜻이 숨어 있어요. 아, 우리 그러니까 그걸 모를 뿐이죠. 내재율이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재율. 시에서는 내재율로 표현할 수 있고 외재율로 표현할 수 네. 있는데 과거의 시들은 외재율이 많았어요. 예, 근데 많았어요. 현대의 시들은 다 숨었어요. 예, 그 운율이 깨지면서 안에 숨게 됐다. 그래서 그 내재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지금 네. 랩에서는 라임을 제일 중요시하고 막 하니까 네. 제일 그 외형률, 운율이 제일 많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라임 그걸 보면 랩 같은 걸 보면 랩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사실 랩을 그렇게 귀담아 안 들었는데 운율이 담긴 언어 있잖아요.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랩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강렬하게 사람 마음에 귀에 꽂히는지 몰랐어요. 네. 어떻게 보면 랩도 시의 장르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들어가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리를 내 가지고 운율을 맞춰 가지고 낭송이 노래잖아요.
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장르로는 쳐주지 않는 거죠. 그냥 음악이 라임을 가진 어떤 음악으로. 만약에 그거를 시로 장르화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접촉점을 발견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누가 한번 시도 근데 그거는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언어의 유희가 많아가지고 막 언어가 비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로 들어오기에는. 언어 유희.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비틀은 거, 너무 이렇게 외설적이거나 너무 직선적인 것들을 빼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이 순화한 것들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장르를 구별해가지고 약간 시적인 랩으로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 뭐 신경. 시랩으로 딱. 그러니까 시는 운율 리듬이 있고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시는 운율 리듬이 현대 시는 없어진 것 같지만 다 있다. 근데 예전의 시들은 이렇게 오늘 저녁에라는 이 시도 이 노래화된 거잖아요. 유심초가 이 시를 보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름도 너무 예뻐요. 유심초. 정지영의 사실. 네. 정지영 시가 하나 있는데 뭐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가사가 아니라 정지영 씨도 이제 향수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 뭐죠? 그 성악가랑 같이 불러가지고 대중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게 거기에 정지영 씨가 들어가요. 향수가 원래 정지영 씨예요. 신중이님 향수 좀 검색해주세요. 향수. 근데 거기서 그거를 들으면 좀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 향수라는 시가 얼마나 운율이 잘 잡혔으면 그대로 가사를 쓴 것 같아요. 그대로? 네, 시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음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 저녁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첨가를 했어요. 뒤쪽 부분에 후렴을 넣었어요. 후렴구가 사실은 그게 좀 모자랐나 봐요. 그 작곡할 때 뒷부분에 뭐라 그럴까? 그 음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이 안 채워지니까 가사로 제가 보기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 중에 안치환 가수 알고 계세요? 안치환 씨 같은 경우는 정호성 씨나 뭐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그 시인들을 갖고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1집 정호성, 2집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다. 네. 그런데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래를 만들려니까 운율을 제대로 잘 써놨으면 만들기가 좀 쉬운데 다 가사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거는 약간 뭐 그것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운율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뭐 30년대, 뭐 40년대 썼던 시들은 가사가 바로 가요가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요 작사자들이 전문가들로 투입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삽입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집단적으로 노래하니까 약간 서정적인 노래는 못해요. 시로 지금 현대 시로는 음악을 만들기가 어렵단 말씀이십니까?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1905년에 태어나셨고 1977년에 열반했다고 해야 되나? 네. 돌아가시는 김강석 선생님의 시, 이 시는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 시. 한번 읽을까요? 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예. 1969년도에 썼는데 이분이 우리가 제일 알려진 사람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성북동 비둘기. 이게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분해된 시인 거죠? 아니야, 요거는 저녁이라는 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성북동 비둘기. 비둘기의 시도 있고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집이 있어요. 1969년도에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69년 이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막 의식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병상에서 쓴 시가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래요.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구나, 그 그렇죠. 시가. 네.
그러니까 이 시를 놓치지 않는 게 이제 오늘 이제 이미지로 추상 화가가 있는 김한기 화가이라고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어떤 이분이 이 시를 미국에서 아주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이 시를 읽고 그림을 수정화를 그려가지고 1970년도에 대상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막 힘들고 네.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예술가의 삶을 사는 거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를 보고 그린 그림이 네. 거의 네. 뭐 상을 휩쓰는 거예요. 네. 대상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엄청 유명해지신 네. 거.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라는 뭐 기념관이 생가가 있더라고 어디에 이 김한기 화백이 생가가 있는데 우주라는 어떤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것도 다 이렇게 인터넷 보시면 안 돼. 그게 120억인가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주. 상상할 수 없는. 아 120억. 돌아가신 다음에만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자녀들이 받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시를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제가 느낀 넣었어요. 잠시만요. 이거죠. 네, 이것도 있는데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어디서 무엇이 이 제목이 뭐냐 어디서 무엇이 돼야 다시 만나랴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그림 제목이거든요. 근데 버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그림을 비슷하게 하도 많이 그리셔가지고 또 제목도 틀리고 막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 제가 막 뒤져보니까 이 그림을 소개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른 그림 파란색 우주 같은 그림을 소개하는 데 있고 근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는데 제가 처음에 찾은 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그림이 엄청 커요. 몇 센치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거 완전 수작업이래요. 그러니까 그 네모를 그리고 유화 물감을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엄청난 수고와 어떤 그런 건 느낀데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된 것은 자기 친구가 자기도 이제 고독하게 별 하나에 그 시를 본 다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가 이런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자기도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이제 그 이미지를 그려야겠다. 친구는 언어의 그림으로 언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는 이미지를 그려야겠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어디서 무엇이 돼야 다시 만나랴. 끝에 가져가지고 저녁이라고 안 주고 식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러니까 그냥 이 시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미지로. 대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도 해주시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걸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그림은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인데 뭘 이미지 했는데 지금 딱 느껴졌어요. 이게 하나하나 네모잖아요. 이걸 별로 보는 거예요. 별마다 각기 다른 그림들이 이제 있고 이 별 중에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똑같은 그런 어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그림인 것 같지만 이 그림 하나하나가 마치 별 같고 이 별들 중에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을수록 이렇게 밝음 속에 이런 게 하나하나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안에 있네요. 이 그림 안에. 딱 담고 있네요. 네, 이제 추상화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해석도 나름이고 막 어떤 추상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우리가 시를 읽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시를 네. 읽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추상화가 그린 것도 자기가 무슨 세계관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기도 하는데 이제 자기 친구의 어떤 그 시를 보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 시켰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저렇게 많은 네모난 것들 중에 그리고 저걸 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색깔도 비슷한 것 같이 보여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나를 정말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기에 내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시의 3요소 중에 아까 운율은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운율이 시의 3요소에 들어가는 이건 충분히 아시겠고 시는 심상이다. 이미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미지라는 게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언어를 갖고 쓰는 거고 시는 언어를 갖고 쓰는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언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언어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멋있어요. 네. 네, 언어의 그림. 네. 네.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건지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이것은 네. 이 이미지, 이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시를 쓰는 것이 그림으로 시를 쓰는 것 네, 반대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네. 그림으로 자기 우리가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나 이렇게 명작을 보면 뭔가 우리가 딱 보고 있느라면 뭔가 그림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어떤 그런 내 그림인데 아무것도 글자가 안 써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이미지가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군요. 딱 그림 앞에 섰는데 저 그림이 막 네.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좋은 그림 한번 보면 그림이 이게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글씨로 쓴 거, 그 글자로 쓴 것도 어떤 이렇게 그런 관계가 이제 이미지라는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표현해 그림도 그림으로 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라는 관계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많이 이미지와 관계의 표현 중에 제가 잘 설명드린 건 비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억을 할 때 네. 단어로 기억 절대 안 해요. 문장으로 기억 안 해요. 그래요? 뭘로 기억할 것 같아요? 이미지요? 이미지로 기억해요. 우리의 저 기억의 너무 훌륭한 한켠에는 학생이죠. 우리의 기억의 한켠에는 다 이미 우리의 어린 시절에 고통받았던 한순간 딱 성광처럼 지나간다. 그 순간 딱 꺼내보면 나는 너무 고통받아서 이 글자로 기억 안 해요. 그래요? 네. 가끔가다 글자를 기억한 사람 있는데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삶의 모든 토탈에 가져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이미지로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할머니 댁에 갔던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갔던 외할아버지의 만남의 그 한 컷의 이미지가 평생 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거 갖고 시를 썼긴 썼는데 맞습니다. 잘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되는데 네. 그 표현을 이미지를 본 것을 글자로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럼 뭐, 그 시는 뭐가 되겠어요? 뭘 표현한 거겠어요, 결국은. 내 머릿속에 나온 건데. 이미지를 표현한 거죠. 이미지죠, 내 이미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결국 그리고 아까 이미지죠. 보니까 저렇게 많은 별들도 별들을 본 이미지를 내가 글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상 만사, 온갖,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그 이미지 중에 제일 순환이네, 중요한 게 순환. 시각적 이미지라고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요. 어려운 말로 이미지 눈으로 들어와. 시각적 이미지가 제일 그 중요해요. 다음에 머리에서 글로 써. 그 다음에 다시 누가 그거를 이미지로 또 하고 그걸 음으로도 표현하고. 야,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미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 확 됐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신현님이라고 시인이 있어요. 진짜 미술관에서 읽은 시라고 2016년도에 나온 책에 보면 이분이 시인이거든요. 네. 이분도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미술관에서 읽은 시라고 해가지고 네. 그 미술관에서 이분이 미대 출신이에요. 미대 언니예요. 그래가지고 신현님 시를 언니? 명화를 하나씩 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시를 다 갖다 붙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붙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 좀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다 붙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어렵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네. 네. 누구나 다 시인이죠. 네. 마음에 다 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미- 예. 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가 이제 드라마로 들어온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시가 드라마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드라마는 엄청 많이 보거든요. 보다 보면 시가 들어가면 너무 좋아하는데 대개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시는 뭐냐면 시집을 보여주고 말하면 PPL이에요. 시집 보여주기 시집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나태주 시인의 무슨 딱 보여주기만 해도 10만 권 이상이 팔린대요. 왜 그때 이거 책 들고 있는 거 사진 들고 있는 거 네. 이렇게 비춰줘요, 이렇게. 문학까지 문지사께 제일 많아요. 이제 영화 같은 데도 이렇게 비춰주면 저 사람이 시적인 사람이 문학과 시인이고 시인사. 시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PPL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제. 그냥 예. 그렇구나. 그런 시가 나온 2018년도에 이제 남자친구란 그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지 모르지만 박보검이랑 송혜교 아, 잘 이혼하기 전에. 어울립니까? 이혼하기 아, 전에 근데 나왔던 송혜교랑 박보검은 송중기죠. 송중기랑 송혜교인데 박보검이라는 박보검 박보검이랑도 좋아했었을까? 둘이 이제 그 거기서 남자친구라는 드라마에 나왔어요. 저는 결혼하기 신나게 전에? 봤는데 그렇게 뭐 재밌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근데 뭐 재밌진 않지만 시가 나온다는 해외 거죠? 풍물이 막 나오고 어디 좋은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예. 해외 로켓 갔어요, 쟤는? 근데 이제 그 아.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아, 쟤는 아니죠. 한강에 네. 한강 같은 데 갔는데 박보검이가 데려가요. 자기가 맨날 놀던 곳이 이제 가난하고 하나는 CEO예요. 돈 엄청 많아. 박보검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거. 가난한데 가가지고 이 뭐죠? 김한기 씨 하우백기 그린 그림 어디서 무엇이 돼야 다시 말해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 자기가 마음이 울적하면 여기 와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간다고. 본다고? 어. 아, 저 그림에 어. 수많은 네모들이 나를 볼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아마 거기서 이제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인터넷 치면 동영상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당신과 이렇게 만난 것은 저녁이란 시도 또 얘기를 해요. 또 김광규 씨, 그 시인의 김광섭 시인은 저녁이란 시를 얘기해도 너와 나가 이렇게 만난 것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난 건데 우리는 과연 어디서 무엇이 돼서 만날까? 송혜교한테 꼬시는 멘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보경이. 그래 우리가 넘어갔어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했더니 넘어갔다고요? 네. 아, 좋아하게 됐구나. 네. 그다음부터 지금 세대는 안 만난다고 지금. 송혜교 정도 되면 그럼 박보검 정도 되니까 송혜교가 넘어온 그런 거죠. 네. 그거 끝나고 이혼했더라고. 아, 그거 끝나고. 안타까워. 아, 안타깝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많은 글들 중에 읽어주시고, 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김광석.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선생님이 읽으니까 되게 다르다. 제가 읽는 거랑 너무 달라요, 느낌이. 그럼 역시 시인이시군요. 바꿀까요? 아니요. 바꾸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마음에 확 와닿네요. 네. 그러면 유심초의 이 노래 중에 뒷부분이 바뀐 게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줄 쳐놨는데 네. 이거 없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아니, 여기가 표시 안 네. 했겠네.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표시할 것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저기 보면은 제가 이게 그걸 가져가서 안 갖고 왔대요. 마우스를 가져가서 안 갖고 왔어요, 집에서. 네, 여기서 보면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유심초 노래인데 아랫부분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내용이 갑자기 잠깐만요. 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가 없어졌어. 있는데 있고 더 추가한 거구나. 네, 추가한 거예요. 아, 이건 추가구나. 뒤를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리.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자. 안 어울립니다. 네, 대중가요 같은 느낌이 네, 딱 안 들죠? 어울립니다. 네, 갑자기 별 하나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꽃 한 송이 안 어울리네요. 유심초한테 말할 거 그랬네요. 이거 안 어울리네요. 예전에 나비와 꽃송이도 가요를 들을 때는 나비와 꽃송이네요. 대단해. 근데 좋아요? 저녁이라는 시에 비하면 저게 너무 완전 허술하네요. 예. 시를 망치는 이 느낌이 딱 들어요. 망친 느낌이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유심초. 가요는 엄청 네. 동전의 히트를 했잖아요. 죄송한데요. 80년도에. 네. 아, 그러네요.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별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별 한 송이. 별 하나. 그러니까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별 하나. 나는 그 별 하나에 숨어서 기다리니. 나는 목성에 숨어서 기다리니.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와. 별이랑 완전히 와. 다른 의미로 꽃한송이랑- 꽃으로 갑자기 공중에 있다가 바닥으로 팍 내려간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딱 노래- 내려왔네요. 우리가 노래 우주에서, 들을 때는, 우주에서 지구로. 근데 우리가 우주에 있어야 생각할 때 됐었는데. 노래 들을 때는 이 후렴구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너는 여기밖에 생각이 아. 나비야 꽃송이 지금 어렸을 때는데 아. 80년대요 다시 만나자 이렇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나자. 10년 후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래 공전 헤이트를 쳐가지고 아마 유심초가 아주 돈을 많이 유명한 벌었을 것 같아요. 노래군요. 멋집니다. 네. 그래도 히트를 쳤네요. 워낙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라는 그게 너무 확 와닿으니까 뭐 아래도 뭐 운율을 넣었다면, 그러니까 음을 넣었으면 들을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심초 분에게 제가 많이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김광석님의 시가 하나 있었어요. 시가 하나 있다가 이게 이제 심상 이미지로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지고 그거를 갖고 리듬을 가진 어떤 음악을 만든 거예요. 네, 노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3요소가 여기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주제는 안 들어간 주제는 이제 그래 주제는 아. 내가 널 사랑한다는 예. 거잖아. 그런 거잖아. 네, 내가 그런 널 것처럼, 기다리겠다. 그냥 운율과 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네. 세 다시 가지로, 만나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어디서 무엇이 다시 만나라를 제가 첨부를 했어요. 이걸 제가 하다가 아. 원래 두 가지 이제 신원님 시인이 두 가지였는데 운율이 있는 게 뭘까 보니까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진홍 시인님의 생각이시군요. 아니 인터넷 보면 나와요 어딘가.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 적인데. 그런 건 아니었어. 원래 해안에 새 것이 없어. 네, 보시면 진짜 시도 쓰다가 와 내가 정말 이 비유는 엄청 잘 쓴 것 같아가지고 탁 치면 다 있어요. 아 멋지네요. 없어야 되는데. 아, 있어. 저도 네? 그래요. 저도 오늘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을 큐레이터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획하고 전시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까지 하는 큐레이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마을에 가져와서 접목하려고 했더니 뭐 역사 해설사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안내사, 마을 안내사라고 하자 하고 내가 딱 인터넷 들어가서 안내사를 쳤어요. 이런 언어로 써도 될 것인가 해서 나와 있죠? 안내사 있어요. 안내사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이드라는 말을 쓰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사라고 다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었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빌리지 안내서 이런. 빌리지 안내사 괜찮아요. 하여튼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두 개의 시를 또 더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찾아보는 시인? 시와 시인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시인들은.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인 진희정. 네. 네. 춘천 출생하셨고 결핵으로 사망하셨네요. 이거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다 써놨나요? 내가 다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읽을 걸 줬다 다 써놨네. 네, 저다 다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다가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간단하니까. 네. 시인이여, 토시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병이 나으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 저요? 네. 아 알려주시니까 느낌 왔어요. 예, 우리가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각 현대 시인들이 그걸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또 시가 무엇인가 저도 많이 쓴 편인데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정답은 없는데 이제 그걸 쓰다 보면 그것을 보고 이분의 시와 시인에 대한 태도와 그 어떤 개념을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시가 좀 약간 대표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시인을 잘 몰랐어요. 진희정 시인이라고 잘 몰랐었는데 네. 어떤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했는데 35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표기를 했듯이 폐결하고 하고 매니아층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 진희정 꽉꼬르 성 꿈을 위하여 실천문학에서 거기서 등단을 했는데 이제 유고 시집이 나온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집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죽은 35살 죽은 다음에. 시집이 예. 없었는데 없었죠 당연히. 없었는데 네,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절 시인으로서 뭐 기영도가 있긴 있는데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이 시인 진희정이 요절 시인으로서 굉장히 하고 다른 시도 이렇게 조명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시집이 나와버렸으니까 실천문학에서. 아니 너무 근데 어. 되게 이름도 진이정이라는 말이 너무 그 좋고. 말도 진희정이란 말도 그게 원래 본명은 박수남이에요. 박수남. 좀 아, 그게 박수남. 예명이냐 예명 그러니까 이거 아, 예명이 진희정인데 이쁘다네. 이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이렇게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이정? 네. 아, 여자친구 이름을 따면 예쁜 겁니까? 예. 자기 여자친구. 아. 나도 그래서 우리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예명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네. 자기가 그 여자친구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시인 예명을 진희정으로 했는지 참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집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시니까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천재 시인이네요. 왜냐면, 네. 34살 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34살 전에, 이렇게 쓴 시가 지금에 와서 조명을 받는다는 거. 저는, 사실 저도 요즘에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각광받을 시 하나 쓰지 못한 중생이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어쨌든,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럽고, 이 시도 너무 사실 멋있잖아요. 예. 네. 보면 다 알죠. 네. 그냥 얼마나 이 친구가 시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 토시 하나를 갖고 그 밑에 있는 받침 하나를 갖고 갖고 천지를 떠돈다고 이렇게 쓸 정도면 얼마나 이게 시인이 시를 쓴다는 자체가 이제 얼마나 힘들다는 걸 느끼죠, 이제. 멋있어요. 시인이요. 토시 하나, 천지, 그러니까 찾아서 천지를 돈다. 천지를 도는 거예요. 이거 하나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게-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으시고요. 진희정님 만약에 진짜 살아계셨다면은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1959년생이니까 뭐 우리랑 별로 세대가 차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59년생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끝에 보면 그런 어떤 천지를 떠돌듯이 하나의 받침을 찾게 하나의 우리나라 그 시어는 그 조사가 엄청 까다롭잖아요. 는이냐 을라 쓰는 데 따라 시도가 엄청 바뀌거든요. 네. 그것도 엄청 고민해요. 막 맨날 고치는 똑같은 느낌 들고. 근데 네, 엄청 것처럼- 고친대요. 아주 엄청 간단한 것도 진짜 엄청 고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인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잖아요. 네. 기영도 시인은 되게 잘 살았어요. 기자였거든. 중앙일보 기자였는데 이제 저쪽 그분도 29살이니까 30살을 날 때 극장 가가지고 내추럴인가 뭐 그걸로 이제 안타깝다. 그분도 돌아가신 다음에 유고 시집이 시집으로? 나온 게 이제 아. 그 검은 입술 뭐 제목인데 그 유고 시집이 지금도 엄청 팔려요. 그냥. 그래요? 기영도 시인은 매년 그거 팔린대요? 먹고 살려 창비해서 먹고 살리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런 시인 한 명 발견해가지고 시집을 하나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사람아이엔드에서도 정진호 시인님을 오셔가지고 나중에 사람아이엔드 건물도 하나 세우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 쪽수로 밀면 되는데 사람이 시를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시를 안 좋아해서 이제 사람아이엔드 여러분 시를 좋아하는 사람아이엔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저도 시를 좋아하는 1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선생님 그럼 시를 한번 또 시인 진이정 시니어 토시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병이 나오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그냥 병이 있는 곳에 시인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병이 나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근데 지금 시인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시인들이. 지금 되게 병들었는데 지금이 진짜 가장 병들었는데 전 5살 훈이가 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성복 씨는 제가 이걸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날이라는 시 1980년도에 나온 시집에 보면 이성복 씨는 제가 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고
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저도 이게 배우던 당시 80년대 아직 이 말이 80년도에 나왔는데 지금도 그 식구가 지금도 이제 통용이 되고 있어요. 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오, 막 죽을 것 같아. 마지막 맞아, 시연이야. 나 들었어요, 이거. 예, 아, 그날이란 시에 보면 네, 맞아요. 마지막 예. 시연 19에 나오는데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지금 이 시대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효미님이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갖겠대요. 감사합니다. 신준기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병이 나으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 병들었는데 맞아요. 모두 병들어 있는데 아픈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지금 피로병이라는 거에 지금 제가 휘말려 있는데 저는 아파요. 저는 아픕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아픕니다. 병들었어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확 와닿습니다. 네. 그러고요. 번역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오늘의 마지막 시.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번역시. 번역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시. 워즈워드의 무지개? 아니 워즈워즈의 무지개 아니고요. 푸시킨의 아, 삶이 그대를 네,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것도 이미지 있는데. 네, 그대는 그 시도 이미지 있는데 소개해주던. 그 시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입니다. 네. 그 시도 이미지 있어요. 아주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같은 이미지요? 네. 너무 멋있는데. 그림에 자, 관한 거기 때문에. 번역시입니다. 내 말을 잘 듣게 여보게들. 태어난다는 것은 괴로운 일, 죽는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 그러나 꽉 붙잡아야 하네. 사랑한다는 일을 말일세.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시간 동안. 괜찮네요. 저도 이제 그 번역시를 많이 소개해줘. 네루다도 있고 막 여러 우리가 아는 대중적인 어떤 뭐 현대시도 잘 안 읽는데 굳이 또 뭐 번역시를 읽을 필요가 있냐. 근데 우리나라 시가 들어왔을 때 영미시 주류로 해가지고 그쪽 주류 문학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시가 영미시나 이런 데는 되게 쉬워요.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치, 네. 번역했기 때문에 네. 쉽죠. 그리고 이제 자연을 노래하는 것들이 대부분 낭만주의 시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노래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읽으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데, 그쵸.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다니까. 나 왜 안 아프지? 막 고민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번역시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보긴 힘든데, 이렇게 이제 어떤 뭐 매체나 이런 데 우리 시만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번역시도 한번 우리 유명한 사람들 워즈워드나 무지개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 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소개를 해주니까. 무지개. 거기서 주제가 아니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콩콩콩 뛰었는데 자기가 노인이 돼서 60, 70이 돼가지고 무지개를 본 다음에 이게 콩콩콩 뛰지 않으면 죽어버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설레임이 없으면은 봄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우리랑 근데 서양의 느낌이랑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성향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거를 계속 갖고 유지해가지고 삶을 끌고 가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네 어르신들 중에 고고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막 보면. 네, 총장님들 뭐 고만한 게 아니고요. 고고합니까? 고고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아니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고고하고 이제 노인이 됐어도 계속 노인분들은 투머치잖아요. 투머치. 저도 이제 투머치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네. 투머치잖아요. 제가 얘기할 틈을 안 주잖아요. 막.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듣기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오 여사님께서 그러신단 말씀이십니까? 말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 네, 타인한테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다 타인한테는 밀접하시군요. 밀착하시는. 아까 이효민
선생님께서 얘기하는데 이 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도 이 사람이 약간 긍정적인 시인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괴로운 일, 죽는다는 것은 더 비참한 일. 괴롭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 사이에는 태어나는 것도.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뒤로 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큰 거라는 거지.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사랑이. 네. 그 사이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헛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괴롭고 비참한 일 사이에서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다면은 그냥 괴롭다가 예, 비참하다가 예.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왜냐면 그냥 인생이라는 게 별게 없잖아요. 삶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눈 뜨고 있다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냥 삶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너무 이 삶은 너무 그냥 무료한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삼시세끼 먹으려고 내가 태어났나? 내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일하려고 태어났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타인을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가끔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의 소중함이 막 느껴지고 몸서리쳐지게 좋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냥 삶이라는 게 그 느낌 확 와닿았어. 좋으네요. 네, 번역시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오늘 정말 이 시를 같이 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여러 시들을 우리 정진홍 시인님께서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되게 좋으네요. 시라는 게. 저는 노래도 좋아하는데 시도 좋아하네요. 제가 좀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싫은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있는데 시는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너무 좋았고요. 정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 꼭 사랑을 붙잡자고 말을 드리고 싶고 우리 어딘가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는 게 사람아이인지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아이인지에서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시인님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시인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계시지 않지만 시를 통해서 이 사람과 저희가 다시 만난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 살 수 없는 분이신데 이 시를 통해서 나랑 이 공간 안에 오늘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시인님이. 전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고 그런 경험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하고 그런 일을 오늘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방송하는 게 어떻게 보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이게 또 같이 하니까 좋네요. 하고 저랑 하니까 좋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의 수위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혼자 하면 막 떠들기 때문에. 네, 하고 시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시거든. 삶의 시. 저도 추구하는 삶의 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문자로 쓰면 다 시가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내가 시인데 뭐 남이 이거 시가 아니다고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 내 삶을 뭔가 기록으로 이제 어정의 국장님도 강조하지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기록으로 하나도 안 남긴다. 뭐 후손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나를 못 느끼죠.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도 기록의 문화의 유산에 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놀라운 경험을 수고하셨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시콜콜은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들었어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이거 네 건데 사야지. 저게 정 대표님 이거 중에 저희 아니 두 분이에요. 맞아, 정 대표랑 맞아. 저 사시콜의 저게. 사시고 엄청 재밌네요. 시 엄청 재밌다. 재밌어요? 어. 아,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않아요. 맨날 B급 방송이라고 나. 아니야 시는 엄청 재밌었네. 아, 시는 음악은 완전 B급인데 시는 시는 엄청 A급이야? 수준이. 오. 야 그날 시 너무 좋네요. 오늘 3월 때 해야겠다. 지금 필요한 시야 진짜. 아 너무. 멋있어? 아 지금 필요한 시야. 그래. 아 이성복 씨는 다 좋아해. 네. 내가 웬만한 거 다 샀거든. 이성복 어. 너무 어려웠는데 이성복 씨는 네. 어려워요. 다 좀 우울하잖아요. 구조가 이상해. 이게 머리가 좀 다 우울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데 정든 유곽에서 그 시도 엄청 좋아해요. 이거는. 정말요? 어. 아, 그러면 하나씩 소개하면 진짜 좋겠죠? 그러니까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시. 시 좋아요? 대박. 우리 정 대표 이렇게 좋아하면 진짜 오. 좋은 거예요. 쉽게 나가는 이렇게 칭찬 안 해요. 부장님이 워낙 잘하시네. 그래. 대박 잘하시네. Now I'm go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 I can't focus, I can't forget. I've been thinking too much lately.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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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need to.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 just need to.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 just need to.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 just need